반갑습니다. 아시아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보상원을 운영하는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 저희 아시아감정평가법인은 현금청산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중앙토지보상원은 이미 산출된 현금청산 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증액시키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감정평가사 신분으로 저희 법인에 업무 배당된 재개발 정비사업의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 행정소송 감정평가를 항시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저처럼 실제 현업에서 현금청산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이쪽 저쪽 업무를 전부 수행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쪽 업무를 전부 늘상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금청산자분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현금청산 금액을 가장 높게 책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 견해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금청산자 신분이 되고 난 후에 이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실 겁니다. 대부분 청산자 대책위가 그 구역에 조직이 되는데, 대책위에 가입을 해서 함께 활동할 것인가, 아니면은 혼자 청산 과정을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자, 만약 혼자 진행하시기로 마음먹었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의 조력 없이 철저히 혼자 힘으로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만약 대책위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대부분 대책위는 설명회를 통해서 전문가를 지정해서 현금청산 전 과정을 함께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이때 대책위 차원이든 혼자 진행하든 선임하게 되는 전문가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감정평가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 그리고 세무사입니다. 자, 여기서 세무사님은 이미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세무 신고를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절세 포인트를 잘 집어내시는 실력 있는 세무사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현금 청산 금액 자체에 이분들이 영향을 주는 분들은 아닙니다. 결국 현금 청산 금액 자체에 영향을 주는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또는 행정사가 남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변호사님이나 행정사님들은 구조상 현금 청산 금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소 한정적인 편입니다. 현금 청산에서 변호사나 행정사 분들이 하는 역할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현금 청산 금액에 대해서 다음 단계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물론 행정사님들은 행정소송은 못하죠. 이러이러한 사유로 감정평가 금액을 증액시켜 주십사 하고 평가사들에게 설득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현업을 하면서 감정평가사 신분으로 재결평가를 수행하다 보면은 변호사나 행정사들의 의견서를 참 많이 받아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제출하는 의견서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경우는 토지의 경우에 만약에 토지 현황 경계 측량을 잘못했다던가, 아니면은 지목상 이 사유지인 대지의 일부만을 이 도로로 이용하는 경우에, 자, 이것을 해석상 대지로 정상 평가해야 마땅한데 그런데도 그냥 도로로 봐서 3분의 1 가격으로 평가했다던가, 아니면 예정 공도로 봐서 정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사실상 사도로만 봐가지고 역시 3분의 1 가격으로 평가한 경우 같이 주로 현황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전 단계의 현황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돼서 나중에 결과가 딱 뒤집어지면은 유의미한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은 변호사나 행정사님의 조력을 받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이런 이슈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이분들의 의견서가 저희 감정평가사들에게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지작물의 경우라면은 주로 협의 단계에서 누락된 지작물을 이후 재결 단계에서 찾아내서 추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유의미한 증액이 발생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서만 잘 보면은 청산자들도 대부분 잘 찾아낼 수가 있고, 재결 평가를 하러 나온 저희 평가사들이 주로 현장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것이 누락된 지작물이 조서에 현장에 대비해서 있는가 여부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행정사님들이 누락 지작물 부분에서 증액에 기여할 확률 역시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건 감정평가사만 남죠. 제가 감정평가사라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행정사 업무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첫 협의 단계 현금청산 감정평가 금액이 거의 최종 결과까지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 감정평가 금액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으면은 이후에 이 금액을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힘들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청산 평가를 할 때 청산자 쪽 편에서 금액을 최대한 현실화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유자 추천 평가사 선임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자들의 과반 동의로 딱 한 분만을 선임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00여 개 정도 현재 크고 작은 감정평가 법인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몇 개 정도의 감정평가 법인이 이 소유자 추천 보상평가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 또 이들 전문법인 중에서도 극소수가 현금청산자 추천 감정평가 업무를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금청산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현금청산 평가를 많이 해보고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되겠죠. 많이 했는지 여부는 최근 2년 내지 3년 동안 그 평가사님이 현금청산 평가 수행, 최근에 현금청산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이 수행 실적을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 확인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분이 잘 했는지 여부는 그 평가사님이 수행한 현금청산 구역에서 이 종전자산 평가 금액 대비해서 현금청산 평가에서 몇 %의 증액을 달성했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하시면 쉽게 옥석을 가려서 선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내가 사사건건 조합의 발목을 잡겠다, 모든 절차에 있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소송으로 맞받아치겠다,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님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혼자는 못하시고 대책위 차원에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게 아니고 스트레스 덜 받고 보상금만 잘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시라면 사실상 변호사님이나 행정사님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한정적입니다. 변호사나 행정사를 쓰는 것이 안 쓰는 것에 비해서 1% 내지 2% 차이를 내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누구를 선정하냐에 따라서 10%에서 20%의 차이를 내기도 하고, 만약에 선정 자체를 아예 못하는 경우에 비해서 누구라도 평가사 선정을 하기만 한다면은 그 이상의 차이를 낼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현금청산자 추천 감정평가 전문 기업 아시아 감정평가법인의 대표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